안녕하세요. 반포동 호랑이 이영재입니다. 9월 18일 2015년 금요일 한겨레 신문입니다. 미국식 아닌 소련식은 더 아닌 민주주의. 책 제목이 쿠바식 민주주의. 아널드 오거스트 지음. 좀 비싸네요. 23,000원이네. 책 가격이. 지금 시간이 아침 4시 59분. 조금 덥네요. 좀 일찍 일어났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쿠바는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그 어디처럼 숙청을 앞세운 공포 정치도 없이도 오랜 적대국가 미국과도 관계를 정상화하고 세계로 활짝 문을 열었다. 쿠바식 민주주의. 책 제목부터가 도발적으로 느껴진다면 민주주의와는 멀어도 한참 먼 공산당 독재국가라는 인식 덕분일 것이다. 이 책은 쿠바를 보는 그런 시각을 향해 되레 이런 질문을 던진다. 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쿠바식 민주주의는 쿠바 전문가로 꼽히는 캐나다 정치학자 아널드 오거스트가 2013년에 낸 책인데 2007-2008년과 2012-2013년에 쿠바 총선거 과정을 현지에서 관찰, 취재하여 집필했다. 지은이는 세계 최강국의 발치에 놓인 작은 나라에서 그 미국의 꽁꽁 동요매는 금수조처 속에서도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건재한 힘을 헌법과 선거 과정을 포함한 정치 시스템에서 찾는다. 인민 혹은 시민을 지역 풀뿌리 차원에서부터 정치와 정책 결정, 입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틀어 그는 참여민주주의라 규정한다. 그 핵심이 선거 과정이다. 총선은 5년마다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장장 8개월에 걸쳐 치러진다. 시의회 의원, 즉 대의원 선출에서 시작해 국가평의회 의장 선출까지 이어진다. 우선 시의회 선거에선 전국 각 시에 잘게 쪼개진 기초선거구 단위로 주민회의를 열어 후보 추천을 받고 비밀 보통선거로 2년 반 임기의 의원들을 뽑는다. 이 시의회 의원들은 다시 자신들 가운데서 5년 임기의 도의회 의원과 전국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를 한다. 시의회 의원들은 전국의회 의원 50%를 뽑으며 나머지 50%는 시 단위의 노조, 학자, 교육자, 체육인, 예술인, 학생들, 곧 각계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이 선출이 된다. 그렇죠? 그리하여 헌법상의 최고 권력 국가 권력 기구로 인민 주권을 대표하는 전국회의 ANPP 민중권력 국가의회가 공식 구성되고 전국 의회 의원들은 자신들 가운데서 국가평의회 평의원 31명을 선출한다. 이 국가평의회 평의원들이 정부 조직인 강요회의 구성원을 지명한다. 국가평의회 의장은 국가수반으로서 강요회의, 즉 정부의 의장이 된다. 쿠바 정부는 이 과정을 통틀어 민중권력기구라 표현한다. 그런데 이 방식은 실패한 사회주의 옛 소련의 소비에트 모델과 무엇이 다른가? 쿠바는 1976년 개헌을 통해 소련 방식을 일축하고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고 지은이는 설명한다. 소련과 달리 쿠바 공산당 PCC와 그 청년 조직 공산청년동맹은 선거 과정의 후보 추천과 선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 쿠바는 공산당의 선거 불개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1976년 국민투표를 실시해 헌법을 개정했으며 일반 시민, 비당원 정치 참여를 높이고자 1992년 다시 헌법을 수정했다. 현행 선거는 1992년 통과된 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쿠바는 이런 선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1974-75년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소련의 대표단을 파견해 선거 제도를 연구했다.
이 대표단의 일원이었던 호르헤 레스카노는 소련 공산당은 후보를 선택하고 선거운동을 벌였다. 당이 선거라는 정치 과정 어디에나 존재했다. 이런 방식을 우리는 좋게 보지 않았다. 고 지은에게 말했다. 쿠바의 1976년과 1992년 수정헌법은 카를로스 세스페데스, 호세 마르티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이미 19세기 스페인에 맞선 독립전쟁기에 4차례에 걸쳐 만들었던 자생적인 헌법 전통 속에 놓여 있다. 쿠바 공산당은 당은 사회 정의와 민족 독립혁명을 위한 민중의 도구이지 민중의 대체물이 아니다는 호세 마르띠의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쿠바 공산당은 헌법상 사회와 국가의 최고 지도 세력이지만 당의 이름으로 행정에도 입법에도 개입하지 않는다. 피델 카스트로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는 2006년 피델이 건강을 이유로 사직하자 국가평의회 제1부의장으로서 헌법에 따라 국가평의회 의장직에 올랐다. 그 뒤 2007-2008년 총선에서 전국의회 의원으로서 국가평의회 및 강요회의 의장에 선출되었다. 결과는 어쨌든 카스트로 형제의 대물림이고 더욱이 긴 총선의 대미라 할 전국의회 의원들이 자신들 중에서 국가수반을 뽑는 절차는 형식 치레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선출된 전국의회 의원 중 공산당원 비율은 97%나 된다. 쿠바 20살 이상 인구 가운데 공산당원은 17.5%다. 정말로 공산당 불개입은 지켜지고 있나? 지은이는 시의회 의원 선출 과정에서 동료 주민들이 노동자로서 신망 때문에 그들, 즉 당원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대답한 비당원 쿠바 시민의 말을 전한다. 지은이는 민주주의가 말 그대로 민이 주민인 사회, 달리 말해 인민의 권력을 구현하려는 체제라면 쿠바의 선거와 정치 방식이 민주주의가 아닐 이유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쿠바의 투표율은 90%가 넘는 반면 다당제, 사실상 양당제, 대의제 방식을 채택한 미국의 경우 2012년 대선에서 투표연령 인구 대비 투표율이 약 50%에 그쳤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서구식 대의제 역시 주권의 주인인 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은이는 쿠바 시스템은 완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공산당과 민중 권력 기구의 모호한 공생은 앞으로 복합적인 변화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는 쿠바를 언뜻 생각하기에 장기 독재 국가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글에 의하면 자세히 이제 정치학자가 전문적으로 분석을 한 글이죠. 근데 이 점이 눈에 띄입니다. 투표율이 90%가 넘는다. 그리고 공산당은 기초선거 과정에서 전혀 개입하지를 않는다. 그런데 현실은 공산당원이 대부분 다 거의 압도적인 비율이죠. 97%나 당선이 된다. 그래서 절차가 형식 치레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 정치 체제라는 게 보면은 양당제가 많죠. 우리나라도 지금 시스템화에서는 소수 정당은 거의 당선이 되질 않잖아요. 새누리당 아니면은 새정치연합 이렇게 갈려서 되는데 이게 그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분석을 보통 합니다. 그렇다면 쿠바는 지금 공산당 쪽으로 대부분 다 기울어져 갖고 선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편향적으로 보인다.
또 지나친 선거 결과로 보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 시스템 상으로 보면은 분명히 소련식은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하나씩 다 개입을 했었던 소련 스타일의 그 선거 제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투표율이 50%밖에 되지 않는 불완전한 또 그 어떤 그 돈의 힘이 많이 작용하는 정치 자금, 이런 돈의 힘이 많이 작용하는 그 세머리 형식의 미국식하고도 다르다. 그렇다면 이게 쿠바식은 뭐냐? 그러면서도 미국한테 경제 봉쇄를 40년 이상 당하면서도 붕괴하지 않고 왔다는 거죠. 해왔다는 거예요. 무슨 이 나라의 북한처럼 좀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또는 뭐 다소 이제 광신적인 그런 어떤 그 포갑적인 정치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처형하거나 그런 거가 없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나라가 어떤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고 이렇게 쭉 버텨왔다는 점, 그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책에서는 그걸 주목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힘이 무엇인가. 근데 그 힘이 바로 그 풀뿌리 민주주의 시스템에 있다.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소련처럼 붕괴하지도 않았고, 북한처럼 저렇게 고립되지도 않았고, 또 어, 미국처럼 되지도 않았다. 어떤 그 커다란 세력의 힘이, 기업과 돈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지도 않았다. 풀뿌리 민심이 그대로 작동을 하고 있고, 자치가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글을 쭉 읽으면서 특히 이제 그 관심이 됐던 것이 10대 청소년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전통덕에 16살부터 쿠바 청소년들은 투표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그래서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이 정치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죠. 청년들이, 10대 청소년들이. 우리 시스템은 분명히 청소년과 청년들, 10대와 20대가 정치에서 배제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은 분명합니다. 정치를 어렵고 머리 아프고 좀 원리하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것이 있는데, 쿠바에서는 굉장히 정치가 일상에서 또 어릴 때부터 제대로 교육이 되고 또 실행이 되고 작동하고 있다. 어떤 시스템이 분명히 그 밑바닥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어떤 기관이나 일부 세력의 리드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밑바닥에서 정치가 작동을 하고 있다. 그것이 쿠바의 체제를 지탱하는 근원적인 생명력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지은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